그래서 ESM 플러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상품 관리에서 지금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번호가 떠요. 어떠한 그룹에 묶여 있는지. 근데 안 묶여 있으면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글자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 안 묶인 상품을 선택을 해서 그룹 생성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옥션, 이 제품은 옥션 거니까 옥션을 눌러주시고 그룹명을 써주십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 나는 전략을 가지고 그룹을 생성한다면 그 전략대로 그룹명을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캠핑 상품, 그래서 이러면 캠핑 상품이라고 하는 그룹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진짜 전략적으로 캠핑 상품끼리만 리스팅을 해서 모아서 그룹을 만드셔도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전략이 없어요. 나는 일단 묶어보겠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그냥 씁니다. 그룹명을. 그리고 나서 30개를 묶으면 좀 보기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게 이 정도로 보여서 눈에 확 들어오지, 만약에 이런 리스트가 막 30개, 15줄이나 있어. 그럼 눈이 좀 피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능하면 20개씩만 묶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뜨는 상품들은 지금 제가 선택한 상품들과 묶일 수 있는 배송 조건, 묶일 수 있는 카테고리만 노출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저는 그냥 같은 카테고리 상품, 같은 배송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묶을 수 있는 상품 리스트로 뜨는 그 20개 그대로 다 묶겠다. 그룹에 추가하기, 등록하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떤 상품끼리 그룹으로 묶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옥션 지마켓에서 이 그룹, 이 카테고리 상품들끼리만 묶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본 조건에 따라서만 그냥 다 묶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묶인 거 보이시죠? 이 노출 이렇게 묶여요. 근데 보시면 막 딱히 엄청 상관 있는 제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뭐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묶여요. 근데 진짜 엄청 상관없는 제품끼리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든 제품들을 다 묶어 놓으면 안 묶어 놓는 것보다는 매출의 상승이 효과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그럼 그냥 예. 묶음 배송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묶음 배송인 게 아니라 옥션 지마켓 2.0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ESM 2.0으로 등록하게 되면 내 상점에 있는 모든 상품은 묶음 배송이 가능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룹으로 묶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묶음 배송으로 고객이 주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배송비를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배송비가 더 들게 된다면. 네, 그래서 이걸 아시고 고객분들이 묶음 배송으로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대다수는 잘 모르세요. 2.0으로 등록된 상품들이 전체가 묶음 배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진짜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주문해 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자, 여기까지가 상품 그룹핑을 하는 방법이고, 가능하면 모든 제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기를. 그래서 5,000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룹핑으로 이제 묶다 보면 한 30분 정도면은 다 그룹핑 할 수 있어요. 빨리 진행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해보셨어요? 매크로 프로그램? 네, 저도 안 해봐서 저는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조금은 그래도 자동화 될 수 있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략이 이제 상품 순환이죠. 그래서 순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켓들마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마켓에 어떤 신규 상품이 리스팅 됐어. 근데 안 팔려. 그러면 판매사들이 신규 상품을 리스팅하고 싶을까요? 네, 그리고 신규 상품이 들어왔는데 와, 신규 상품입니다 하고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신규로 들어온 상품이면.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가 다 마켓의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최신성,
그러니까 신규로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노출을 잘 시켜주는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상품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켓에서 최신성 상품에게 주는 그 개런티, 주는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먹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순환하는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판매사들은 진짜 다 리스팅을 판매 중지 삭제하고 다시 다 새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진짜 안 좋은 전략이에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최신성, 이 전략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옥션 지마켓에는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 상품에 달리는 리뷰라는 것도 있고 그런 다른 조건들이 있잖아요.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다른 전략들이. 그래서 그 전략을 다 무시하고 다 삭제하고 다 올리고 다 삭제하고 다 올리고 이 그 하나 전략만 생각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 그러니까 하나라도 판매가 됐던 상품은 가능하면 계속 놔두셔라.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놔두셔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절차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플레이 오토에서 이제 EMP 주문 내역 엑셀 기본 양식을 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번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플레이 오토 EMP 주문 내역 엑셀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 그래서 지금 EMP에서 저희가 주문 관리를 들어가면 아이디가 왼쪽에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보통 1년 정도 안에 판매 이력이 있는 건 그대로 둬요. 1년 정도는. 한 시즌 다 돌 때까지는. 그래서 1년으로 잡고 등록일 말고 주문일 또는 결제일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색 시작을 하면 1년 동안 있었던 주문 데이터가 다 불러와지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리스팅을 순환을 할게 이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년 동안 들어왔던 주문의 전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최근에 만든 아이디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전체를 엑셀을 눌러서 선택한 자료 말고 전체 자료로 두고 기본 양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문이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이 리스팅이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절차가 이셀러스 주머니 진행 상품을 수집하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진행 상품에서 정보 수집을 해서 상품 수집을 눌러서 그 해당되는 아이디, 그래서 ESM 같은 경우에는 아예 ESM 2.0 방식으로 수집을 해야 돼요. 1.0 방식으로 등록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를 눌러서 빠른 수집을 해서 상품 수집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해당되는 ESM 아이디에 수집이 된 상품 리스트가 쫙 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냐, 이 전체 상품을 잡고 판매 중지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판매 중지 작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셀러스에서는 중지 대기 상태로 넘어가요. 바로 판매 중지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되냐, 방금 다운받았던 엑셀 있잖아요. 이것들은 중지에서 중지 대기열에서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량 검색을 합니다. 대량 검색을 할 때 판매자 관리 코드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사이트 상품 번호로 선택하시거나, 저희가 이만큼의 코드는 중지를 안 하고 싶다. 그럼 대량 검색을 해서 사이트 상품 번호로 검색을 해서 그럼 딱 해당되는 게 떠요. 그럼 이거는 중지 취소. 이해되셨죠? 중지 취소를 눌렀다고 해서 누르면 딱 그 해당되는 것만 빠져요.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다 중지 대기 상태로 남아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지 적용을 누르면 업무가 시작이 돼요. 저 ESM 로그인 성공했고, 그 다음에 중지 중으로 여기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중지 작업을 종료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지가 되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했거든요. 해당 아이디 진행 상품 판매 중지 걸고 주문 내역 엑셀상에 판매자 상품 코드 또는 마켓 상품 코드 제외시키고 제외 이후에 판매 중지 적용. 그러면은 이 중지된 상품이 종료 상품 탭에 넘어가요. 그래서 종료는 마켓에서 판매 중지되어 있는 상품들을 말하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중지로 넘겼던 그 상품이 종료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마켓 상품 삭제, 그 다음에 삭제 적용을 해주는 것까지. 그냥 막 판매 중지 상태로 남겨놓으면 안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옥션 G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 중지 상품 플러스 판매 중인 상품을 더했을 때 여러분이 판매하실 수 있는 상품 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 곱하기 2만큼만 리스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절차화 시켜놓지 않으면 나중에 상품 리스팅할 때 뭐 리스팅 가능한 숫자가 초과됐습니다, 막 이런 식의 괜히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 중지 작업을 할 때 삭제까지도 진행을 해 놓으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00개 상품이 남아있다. 근데 내 총 상품 등록 가능한 숫자가 5,000개다 라고 하면 이제 4,900개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남은 판매 가능 수량 상품을 리스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리스팅하는 절차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 원장 만들어서 리셀러스에 업로드해서 리스팅하는, 그런 방법, 그러한 절차로 순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순환은 네. 제가 만약에 20일에 네. 리스팅했으면 다음 달 20일에 이렇게 한 달 주기가 좋을지, 네. 아니면 매월 1일이 선택인가요? 그거는 순환을 했을 때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켓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진짜 막 딱딱딱 떨어질 만큼 그렇게 좋은 그렇게 쉽게 짜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켓에서 고려하는 요소는 막 얼마나 그 상품 하나하나가 뭐 결과를 보이는지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막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여러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가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순환을 하는 걸 무조건 기계처럼 1월 1일에 한다, 2월 2일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상품 순환을 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은 한다. 그런데 매출 추이를 보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옥션의 아이디가 여러분들이 2개잖아요. 근데 나는 옥션의 한 아이디는 다음 달에 판매 가능한 수량을 10,000개로 하고 싶다, 5,000개에서 10,000개로 올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올리는 조건 기억나세요? 100만원 매출이었을걸요? 그쵸? 100만원 매출이 되면은 5,000개에서 10,000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5월 1일 날 그렇게 막 좀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좀 적은 마진율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리스팅을 했는데 이미 100만원 매출이 달성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낮은 마진으로 가실래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또 100% 다 삭제할 건가요? 어떻게? 판매력 있는 건 네, 판매력 있는 거 남기고 또 업로드하고. 근데 또 내가 만약에 등급을 달 수 있는 달성하는 조건이 옥션에서는 그 뭐 판매 건수가 300개 이상이거나 또는 매출이 400만 원 이상이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디가 1,000만 원 매출 나고 있어요. 마진율도 괜찮아요. 굳이 순환하실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내 매출의 추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에 따라서 오케이, 이미 달성됐네, 그럼 마진율 좀 더 높여서 남은 기간 동안은 좋은 조건으로 주문받자. 또는 매출이 계속 안 나네, 이거는 좀 다 삭제하고 다시 다 순환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되셨죠? 그 다음이 이제 등급이에요. 그래서 등급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제 이미 말을 했는데, 옥션 G마켓, 특히나 G마켓은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판매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리스팅 그 노출의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등급을 다는 방향으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 모든 아이디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옥션 하나, G마켓 하나라도 등급을 달성한 아이디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 등급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옥션이랑 G마켓이 달라요. 그래서 옥션 같은 경우에는 보실까요? 판매 금액이 400만 원 이상, 판매 건수가 100건 이상, 배송 완료율이에요. 배송 완료율, 당일 배송 완료율이 아니고요. 배송이 실제로 된 거, 취소 안 되고 된 거가 90% 이상, 후기 평점 4점 이상, CS 응답률 90% 이상. 그래서 최우수 판매자 조건을 보면
판매 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판매 건수 300건 이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다 만족하면서 이걸 해야 최우수 판매자를 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배송 완료율이나 후기 평점, CS 응답률은 웬만하면 달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판매 금액이나 또는 판매 건수를 맞추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뭐 마진율 또는 완전 진짜 잘 팔리는 상품을 완전 최저가로 팔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또는 남들이 안 파는 제품을 최저가로 팔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냐? 목표 없이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많이 팔겠다. 근데 돈이 남지 않는데 많이 팔아서 뭐가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로 이 원장을 만드는지를 명확히 하고, 나는 등급을 달겠다. 근데 등급을 달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판매 건수를 만들거나 또는 많은 매출 금액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낮은 마진율로 베스트 상품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원장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옥션은 또는이었잖아요. 1천만 원을 하거나 또는 판매 건수 300건을 달성하거나. 지마켓은 그리고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300건 이상을 만족하면서 배송 처리율 3일 이내로 배송 처리율 하는 거 90% 이상, 1일 이내에 게시판 응답률 90% 이상, 1일 이내 긴급 메시지 응답률 90% 이상. 지마켓에는 후기 평점이 없죠. 말 그대로 게시판 그리고 긴급 메시지를 하루 24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는가, 그리고 3일 이내로 내가 배송됐다 라고 배송 중으로 처리하는 거 90% 되는가, 그리고 판매 금액, 판매 건수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옥션이랑 지마켓이 등급을 달성하는 조건이 다르죠. 근데 이제 등급을 달성을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마켓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막 낮은 금액으로 마진율을 적게 책정해가지고 괜히 판매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등급 달성해봤자라면. 그런데 옥션 지마켓은 이 고객만족 우수라고 하는 등급, 그리고 옥션에서는 최우수 판매자라고 하는 등급을 달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노출에 프리미엄을 준다. 그래서 옥션 지마켓은 등급을 달성하는 걸 노려볼 만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이 이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분석이 제가 전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원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세트를 만들고 리스팅을 하고 막 순환을 하고 또는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보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적합하게 그 어떤 원장을 만들었었는지, 어떤 마진율로 했었는지, 그리고 언제 했었는지, 그리고 왜 했었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으면 그냥 만들 때 그때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적용해서 원장을 만들어서 리스팅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베스트를 팔아보고 싶은걸?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전략이 없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션을 사용을 하고 제 회사에 이제 마켓별 상품 원장 및 판매라고 하는 노션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 안에 모든 아이디별로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딱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팀원을 하나 예시로 열었는데,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원장으로, 조건으로, 어떤 수수료 조건으로 등록을 했는지, 그때 매출이 얼마였고, 이건 33일 동안 팔린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33으로 나눠서 다시 곱하기 30을 했을 때 월 매출 한 70 정도 나오는 조건이었구나, 이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2월 15일 날 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 어떤 원장 상품들을 추렸고, 어떤 마진율, 어떤 수수료, 어떤 할인금으로 했는지, 그랬을 때 매출이 이랬다. 그래서 29로 나눠서 곱하기 30을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더 안 좋죠?
그러면은 저는 결정하는 거죠. 와, 이런 조건은 최악이군. 등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날 조건을 바꿨어요. 어떤 원장을 어떤 조건으로 뽑아서 마진율 얼마, 그리고 수수료 얼마, 할인율 얼마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써놔요. 근데 매출이 210만 원이죠. 굉장히 좋죠. 그래서 37일로 나눠서 곱하기 30을 했더니 이만큼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4월 22일 날 또 다르게 원장을 등록해봤어요. 매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보단 이 조건이 나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이세요? 이거는 이제 표고, 그래서 원장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매출 결과가 나왔는지를 작성해 놓는 표고, 실제로 어떤 원장을 내가 만들었었지? 라고 하는 걸 기억이 안 나면 펀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서 언제 만들었던 원장인지 찾아 들어가서 열기해서 보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등록했던 원장을 다 페이지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내가 이날 만들었던 원장이었고 이런 조건으로 만들었던 원장이었다. 그래서 그걸 캡처해 놨어요. 펀앤에서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원장을 다 이렇게 캡처를 해놔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팀원의 어떤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했었지? 라고 그 페이지를 딱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에서 전체적인 그 원장 추이, 원장에 따른 매출 추이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원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그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해놨던 원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 놓으셔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실 캡처까지 해놓을 필요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딱 보는 게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진율 얼마 했고 이렇게 글로 써놓는 것보다 이렇게 했었네 라고 확 보면 그냥 눈에 확 들어와서, 저희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고 매출 추이도 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엑셀에 만들어 놓지 않고 노션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좀 더 생동감 있는 시각 자료라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선택인데 무조건 기록은 해놓아야 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팅 일정을, 노션에는 그 일정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일정표를 만들어 놓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5월 달에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팀원의 어떤 아이디를 리스팅을 했다. 그 다음에 4일부터 5일까지 이 아이디, 6일부터 7일은 이 아이디, 그리고 이때 옥션 순환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때 옥션 이 아이디 순환하고 인터파크 이 아이디 순환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놓고 완료되면은 그 완료라고 써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 리스팅을 했었는지 언제 순환을 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매출 추이를 보다가 옥션 매출 추이를 보니까 좀 안 되겠는데 이때쯤에는 순환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서면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옥션 순환 계획. 순환을 진짜 하고 나서 완료로 써놓는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리스팅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 놓기 시작하면 점점 보여요. 이런 원장을 했더니 망했네. 이 원장은 1월에는 통했는데 4월에는 안 통했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처음 제목이 뭐였죠? 옥션 지마켓 뽀개기. 그래서 리스팅 조건, 그리고 그룹핑 하는 거, 그리고 순환을 하는 거, 그리고 등급을 달성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석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었고, 그래서 한번 옥션 지마켓 적어도 아이디 하나당 100만 원 이상씩은 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